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제도가 발표가 되면서 아주 직격탄을 받았던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새는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흐지부지한 이러한 현장들을 많이 만나고 또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로 정비 사업은 날로 정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것이 바로 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 정비 사업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떠한 개발 사업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계셨는데요.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많은 장점이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런 현장인데요. 아주 대규모가 아닙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세대들이 엄청 많은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만은 가로정비 사업은 아무래도 소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말 그대로 집들이 노후 불량돼 있는 것을 가로구역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가로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망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규모를 보시면 보통 1만 제곱미터입니다. 미만으로 들어가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단독이나 다세주택이 있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노후 불량돼 있는 주택을 정비하는 개발 사업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시행이 되지만은 시도 조례로서 1만 3천 제곱미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을 때는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통 노후불량 주택은 단독 주택이랑 다세 주택이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은 10호 이상, 다세 주택은 20호 이상이 되는, 또한 단독과 다소대가 합산했을 때 20세 이상이 됐을 때, 그 20세대라는 거죠. 되었을 때 가로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 사업에 우리 기존의 정비 사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가로정비 사업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과 공동주택, 그게 말하자면 다세대 주택이 같이 공존이 돼 있는 이러한 공동주택 사업인데요. 구역과 종종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거고요. 단독은 10호 이상, 다세대는 20세대, 그 다음에 단독과 다세대 합산해서 20세대. 하지만은 20세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행 방법을 보시면 시행 인가에 따라 주택이라든가 건설 공급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밑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정비 사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또한 조합원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하거나 또한 조합원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행 공동 시행자도 보시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신탁, 리츠 이러한 것이 시행사가 되고요. 시행 조건을 보시면 당연히 시장, 군수, 거기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고요. 인허가 제도를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은 같습니다. 근데 절차를 보시면 조금 재개발하고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고요. 시행을 하시게 되면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와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이 건축 심의를 보시면 도시계획 등의 심의가 통과를 하지만은 이 절차가 일반 재개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는 조합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빠른 개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정비 사업이 요새 굉장히 많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 기존의 정비 사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일반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하고 또한 구역 지정이 들어가고 같습니다. 하지만은 가로정비 사업은 이미 단독주택과 다세주택이 그 지정한 소규모 규모로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추진의 위원이나 조합 설립 인가, 시행 인가가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조합원이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살고 있는 조합원의 설립 인가와 시행 인가는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벌써 단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이사를 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똑같죠. 뭐 두 개 다 개발 사업 한다는데 이사를 안 가고는 안 되니까 똑같은 제도가 들어가고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당연히 준공하고 입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소요되는 기간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면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보통 8년 6개월 정도. 근데 가로정비 사업을 보시면 굉장히 단기 사업이죠. 이미 주민 간에 합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합 설립 들어가고 시행 인가 나오고 바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부수고 지고 나면 2, 3년이면 이 개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교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우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조건과 그 이 사업의 실행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조합이라 그런 거는 어차피 토지 소유주죠. 토지와 그런 소유주가 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가로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의 다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보통 보면 개발 사업은 근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로정비 사업은 매도를 합니다. 그냥 파는 거죠. 팔고 다시 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 청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자를 보시게 되면 이 시행자라는 거는 그 조합원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이러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 집 소유주죠. 20명 미만이거나 조합원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시행도 있고요. 공동 시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그다음에 신탁업자, 리츠 이러한 것들을 시행이 간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편리한 개발 사업으로서 많이 추진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우리 조합 설립 요건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면서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우리 진행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가로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개발 사업을 정말 간혹 보시면 가로정비 사업 사업 승인 걸렸다고 이렇게 팜플렛도 걸려있고 현수막도 걸려있는 걸 보실 건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에 비해서 제일 큰 장점은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8년씩, 10년씩 걸리지 않고 보통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의 정비 사업들과 달리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 끝나는 준공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수익성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이 합의를 해서 조합원이 집을 짓는 거고 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대폭 개선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조합원에도 권리를 보시면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시면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은 거래를 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로정비 사업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투자하는 데도 또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기준을 담고 있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분양가 전매가 제일 큰 핫한 이슈로 또 올랐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전매 제한, 상한제 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원인을 제공한 거죠. 실제로 실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전매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전매 제한이 다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경기 도도 다 어느 지역 못지않게 거의 전면이 전매 제한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화된 우리 분양권 전매 기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강화된 기준에 적용되는 범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밀 억제 권역 지역과 그다음에 성장 관리 지역. 이거는 이게 종류가 너무 많고 서울 지역, 경기도 보시면 제가 다 읊어드리지를 못하겠지만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까지 전매 제한이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